희망 나눔에 앞서서 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부산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국어국문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24살 강승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제목은 새로운 나의 도전입니다. 어떠한 도전을 새롭게 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해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저는 평소 어릴 때부터 말을 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를 잡는 순간은 제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크만 잡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죠. 그래서 이런 좋아하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참 감사하게도 여러 무대에서 또 스피치를 하면서 강연 아닌 강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앞에 사람이 몇 명이건 간에 사람이 적건 사람이 많건 그것이 실내건 실외건 간에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꿈과 희망을 전하는 강연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대학생이라서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들어주는데 앞으로 내가 정말 강연자가 되고 그 강연으로 먹고 살 정도가 되려면 누가 과연 앞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성공한 사람의 강연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고작 대학생입니다. 아무 경력이나 아무 커리어도 없고 성공에 대한 경험도 지금 강연을 하고 계시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꿈과 희망을 전하는 강연자라는 꿈은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사실상 정말 막연한 꿈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 꿈 얘기를 좀 놔뒀다가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24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의 20살, 21살은 카프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카프 활동을 왜 열심히 하냐고 많이 물어봤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답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대학 원리연구회 카프라는 조직이 너무나 좋았고 그 조직을 어떻게 하면은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더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0살, 21살 시절에 저는 머릿속에 1순위가 카프였습니다. 대학교 수업 시간에도 그냥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뭐 카프 이런 활동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조치 없이 지체할 생각도 없이 바로 그냥 이제 아이디어 내고 활동으로 이어가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그냥 모든 생활이 저는 그냥 카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카프에 미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성과도 그 1년 동안 많이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 카프 대표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요. 카프의 3대 정신이라고 하죠. 도전, 창조, 사랑, 승리.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도전도 들어갔습니다. 저에게도 이 카프 활동은 매 순간이 도전이었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제일 큰 강당을 무작정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저희들의 이야기로 꾸며진 꿈 발표회를 연다든지 그리고 부산대학교에 카프 동아리를 세운다든지 그리고 부산 안에 있는 부산 내 모든 대학교의 카프를 활성화시키는 일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는 일 자체가 저에게는 항상 그 과제들이 모두 도전이었고요. 항상 그 도전을 시도했고 성공을 한 것도 있고 실패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카프 생활을 정말 아직도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19년까지 부산 카프 대표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2020년이 너무나도 의미 있는 해였기 때문에 그 해에 맞춰서 부산 카프를 그만큼 성장시키고 싶다는 것이 저의 큰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2020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리고 또 여기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가 되니까 제가 그토록 열심히 활동했던 기반들이 다 사라졌어요. 제가 힘들게 찾아 나왔었던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도 다 연락이 끊기고요. 아버지께서는 실직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당장 저희 집에 이번 달 소득이 없는 상황이 생기고, 그 다음 가장이 누구냐고 했을 때 저잖아요. 장남인 전데 저는 돈을 벌 능력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막상 제가 해왔던 일들이라고 하면 그냥 카프 활동이 다였어요. 그냥 그렇게 활동만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방 안에 갇혀 있는 시간이 늘게 되고 집 밖을 안 나가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들로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0년이 정말 저에게는 안 되는 해였어요. 뭘 시도하든 간에 뭘 하든 간에 다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다 보니까 매사 부정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잠도 잘 못 자고요. 항상 새벽 3시, 4시까지는 깨 있다가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라도 이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나는 카프 활동만 해왔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에겐 장점도 하나도 없구나. 오늘 밤 자면은 내일 또 뭐 하지? 내일도 똑같이 이런 우울하고 불행한 하루가 반복될 텐데 왜 살까? 불안한 미래만 계속해서 감돌았죠. 네, 그렇게 2020년을 그냥 허송세월로 보냈습니다. 그러고 저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게 됐는데요. 23살에 군대를 갔죠. 사실은 제가 운전병을 택했는데, 지금 사진에서도 나오고 있겠지만 운전병을 택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물어봤습니다. 왜 운전병을 갔냐? 꿀 빨라고? 뭐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다른 병사들보다 운전병이 그래도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편할 거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다른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제가 2020년이 불행하고 또 집 안에만 계속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런 제가 안쓰러우셨나 봐요. 그러니까 운전 연습을 하자고 엄마 차를 타고 운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차선을 바꾸다가 옆에 차를 살짝 부딪힌 거예요. 근데 이 자동차 보험도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생돈을 그냥 뜯겼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차에 기스도 안 나 있고 멀쩡한데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부딪힌 건 부딪힌 거니까요. 그래도 제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워낙에 부정적인 시기였기 때문에 나는 진짜 운전도 못하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기본으로 하고 있는 운전도 나는 못하는구나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고를 한번 내니까 차 타는 게 무섭더라고요. 차선을 바꾸는 것도 무섭고 차가 움직이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군대 가서 뭘 배우고 뭘 느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운전 하나만큼은 배우고 오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전병을 택했고, 제가 어디 부대에서 근무를 했냐면 육군훈련소,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서 앰뷸런스 운전병으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육군훈련소는요, 정말 전국에 있는 많은 훈련병들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거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성인 남성 한 50%, 이제 현역을 입대하는 50%는 육군훈련소에 온다고 보면 됩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이. 네,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정말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나요. 툭하면 갑자기 어디 부러지고 뭐 어디가 피가 철철 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자다가도 이제 일어나서 차를 운전하기도 하고 그런 시기를 보냈고, 그렇게 매일같이 앰뷸런스를 끌면서 매일 많은 훈련병들을 보게 됐습니다. 제 역할은 그런 아픈 훈련병들을 병원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주는 것이 제 역할인데, 가끔씩은요 정말 생명이 위급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가지고 머리를 다치고, 그러면 이 친구는요 지체하면 안 됩니다.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요 사이렌 켜고 정말 그때는 벌벌벌 떨면서 운전합니다.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사이렌 켜고 엑셀을 밟으면서 병원까지 갑니다.
실제로 제가 훈련소에서 근무할 때 자살을 시도한 훈련병들도 있었고 실제로 자살을 한 훈련병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공황 장애를 겪고 있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공황 장애를 겪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집안 환경이 좀 불우하고 또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일 보람찬 순간이 언제냐고 했을 때, 그렇게 이제 생명이 위급한 친구들을 좀 살려냈을 때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저희가 위하는 생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정말로 남에게 위해졌을 때, 남을 도왔을 때, 근데 그게 남의 생명을 구했을 때는 정말 그냥 그 뿌듯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전에는 저의 존재 가치를 몰랐습니다. 나 같은 거는 필요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생각이 바뀌었죠. 나의 존재는요, 그들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없으면요, 그들은 빨리 병원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들의 생명은 보장받지 못했을 수도 있죠. 더 이상 저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정말 도움되는 사람,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군대를 계기로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전역함과 동시에 나는 다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과거 일들은 다 잊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도전인데요,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앞서서 제가 강연자의 꿈을 꿔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무작정 강연하겠다고 해가지고 강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말에 있어서 가장 전문성을 다루는 직업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아나운서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오랫동안 꿔왔던 꿈이기도 합니다. TV 속에 나오는 아나운서들이 정말 멋있게 보였고, 나도 한번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항상 망설였습니다. 이 아나운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나운서 되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바늘구멍과 또 같다는 그 아나운서 경쟁률과, 또 아나운서를 하려면 되게 잘난 사람들만 할 것 같잖아요. 수려한 외모를 가졌다거나 아니면 높은 학벌을 지녔다거나 그런 사람들만 아나운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뭐 학벌이 뭐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좋지도 않고 성적도 그다지고 뭐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닌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나운서를 준비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뜻 도전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일 망설여졌던 건 아무래도 사람들 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나운서를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에? 너가? 이런 반응을 하면은 저는 굉장히 위축됐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강승환 아나운서는 아니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리고 또 뭐 앞서 얘기했던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어려운 제약들,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도전도 안 해보고 그 시도조차 안 해보고 내가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포기한다면 저는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한 뭐 30살, 뭐 40살 지나가서 그래도 그때 타더라도 한 번쯤 도전해봤으면 후회는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게 영영 평생토록 후회할까봐. 그래서 저는 새롭게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도전을 결심하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아나운서 스피치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정말 아마추어와 프로페셔널의 갭은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저도 너무나 떨리고 또 실수도 많은데 실제 프로 방송인들은 그런 실수도 용납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달 정도 됐는데 뭐 아나운서 학원에서 뭘 하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발성 연습, 복식, 호흡 연습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발음 연습이나 그리고 또 주제를 통해서 스피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몇 개만 간단하게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2달밖에 안 돼서.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장장이다. 뜰의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 신설을 뺀 당원 개정 수정안을 다시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려는데 반발해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연합체를 꾸려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평상시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잘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못했는데 네, 이렇게 아나운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도전이라는 그 단어를 네이버에 쳐봤습니다. 네이버에 쳐보니까 이 사전적으로 도전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검. 네. 저는 우울한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네, 그런 우울한 시기를 보내는 것보다는 내일 꿈을 더 즐겁게 꿀 거고요. 도전의 그 뜻처럼 정면으로 맞서서 싸움을 건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피하거나 숨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울 거라고. 그런데요, 누구나 살다 보면은 도망치고 싶은 순간도 있고요, 피하고 싶은 순간도 존재합니다. 저에게는 계속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카풀 대표로서 활약할 때도 너무 부담감과 책임감이 커서 언제든지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 자주 했었고요. 군대를 처음 갔을 때 운전을 너무나 못해서 앰뷸런스 운전병이랑 그 책임감이 너무 막중해서 나 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망설여지기도 했고 피하고 싶은 순간도 잦았습니다. 당연히 정면 승부하기 쉽지 않죠. 맞서 싸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했던 도전들이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런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죠. 우울한 일상이 싫으니까 새롭게 기타를 독학하기도 하고 오늘 밤은 유튜브를 틀지 않고 자는 것을 도전해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샌가 제가 군대에서 최고 몸무게를 찍어봤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군대에서 10kg를 또 뺐습니다. 네. 그렇게 도전하고 사소한 도전들이 쌓이고 그것들이 거창한 도전이 되기도 하면서 하나하나가 삶이 즐거워지고 또 제가 또 다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다시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전을 너무 정면을 향해서 맞서서 싸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사소한 도전들 하나하나가 모이면 여러분들의 도전은 너무나 커질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은 조금보다 나을 것 그리고 더 긍정적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